그 최상병 관련한 그 진실 공방이 이제 법정으로 옮겨갔어요. 사실 이건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걸로 해갖고 뭐 강등이 됐든, 그러니까 사단장에 대한 강등, 간부들에 대한 조치가 끝나고 그 이외의 과실치사나 이런 것들은 검찰이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, 이게 완전히 군 경찰은 쏙 빠져버리고 민간 검사한테는 넘어갔다는 거죠. 제 생각에 분명히 저 수사단 안에 있는 주요 대대장들한테도 니네 나중에 무혐의로 빼줄게라고 하는 회유를 걸면서 더 이상 이 문제 확대시키지 말자라고 작업을 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, 이 과정에 다른 간부도 외압이 있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. 네, 군 검찰 조사에서 해병대 수사관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갑자기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빼라, 이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상급 부서의 수사 외압이죠, 이게. 증언이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뭐냐면 군대는 입을 전에도 말했죠. 이건 못 닫는다니까. 이거 못 닫아. 군인의 명예가 걸려 있는 부분이라서 날린 거고요. 지금 뭐 해병대 안에서도 이제 그 박정은 대령 관련된 기수에서는 지금 법무팀을 만든다 그래갖고 성금을 하고 있는 거고요. 다른 기수에 있는 분들도 막 몰려오고 있는 데다가 이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군인이셨더라고.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기들이나 이런 쪽에서 도와주겠다고, 어떻게 도와주면 되냐는 얘기가 막 온대요. 연락이 온대요. 그래서 그런 거 필요 없다. 내가 혼자 해결하겠다라고 만류하고 계실 정도로 지금 해병대 안에서는 바글바글 끓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지금 뭐 언론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매우 구체적인 그 구조쇼, 아니 수색쇼를 지시했다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어요. 네. 4인 1조로 뭐 어떤 복장을 하고 물에 들어가서 어떤 식의 그림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아예 그 구체적인 사진으로 어떻게 찍힐 것인지 관련한 것까지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. 그 지금 여러분이 사진이 삭제돼서 없어졌는데 실제로 손을 잡고 줄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는 장면 있잖아요. 네. 이걸 드론이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. 이건 뭡니까? 대놓고 그 모양을 만들고 그걸 찍기 위해서 홍보팀이 됐든 촬영팀이 됐든 드론까지 동원한 촬영팀이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건 그냥 수색쇼지 진전한 수색 작업이 아닌 거죠. 그래서 이 장면 끝나고 나서는 어떤 장면,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그 모양이나 동작이나 이런 콘티가 있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되면은 유재은 그 법무관리관 이 사람만 결국은 이 유재은 개인 의견인데 우린 지시한 적 없다. 지가 알아서 과잉 충성하려고 한 거다. 제가 봤을 때는 100% 이 사람이 다 안고 가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근데 국방부 장관이 사인한 거를 이 그러니까. 사람이 뒤집는다고?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. 말이 안 되는데 난 뒤집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이 과잉 충성을 했구만. 군대에서 왜냐면 이 사람- 국방부 장관이 결재 낸 거를 네. 밑에 있는 똘마니가 뒤집어? 뒤집었다고? 말이? 아니요, 100% 가능합니다. 이 사람 개방주 공무원이에요. 변호사 출신이에요. 외부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들어간 케이스란 말이에요. 굉장히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런 차원에서 승진에 눈 멀어가지고 과잉 충성을 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그렇겠네. 거죠. 여성으로서 이런 직위에 왔던 본인의 어떤 그 역량을 아니, 증명하려고 하는 개인적인 욕망이 과해서 그렇죠. 그리고 군대에 대한 어떤 상명하복에 대한 이게 좀 부족해가지고 부당한 짓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본인 스스로 장관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걸 뺐다라고 가는 거죠. 그렇죠.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국방부가 빠져나갈 방법은 이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것밖에 없습니다. 근데 이거예요. 아니.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방부, 그러니까 해병 조사단 그 박대령 이상의 위치에서 직접적인 외압을 했느냐 안 했느냐거든. 그래서 내가 그 휴대폰 관련한 얘기 하는 거예요.
녹음 안 되는, 그러니까 군용 전용 휴대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절대 녹취록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메커니즘을 확인해 봤더니 통화 녹음이 안 되기는 한대요. 아이폰처럼.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통화를 하던 당시에 둘이 단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박대리 주변에 같이 있는 팀원들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대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었거나 네. 아니면 그 통화 내역을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. 근데 그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안 밝혀요. 왜냐면 지금 밝히면 또 그거 무효화 시키거나 뺏어가거나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. 아, 검사해도 또 모른다고 하겠지, 없다고 하겠지. 그런 조작이라 그러겠지. 음성 편집이라고. 근데 중요한 건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. 외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거든. 그래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다 모르고 법무관 하나가 그 여성 법무관이 알아서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, 자, 국방장관이 됐든 그 위에 있던 사무관이 있든 누가 됐든지 간에 명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중에 걸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. 쉽게 말해서 군대에서는 내가 사령관인데 일선에 있는 부대장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이렇게 해, 이거 절대 안 합니다. 하면은 이거는 개인적인 부탁이거나 이런 거고, 공식적으로 일을 시킬 때는 나는 밑에 있는 준장 시키고 준장은 대령한테 시키고 걔는 그 밑에 있는 부하한테 시키고 순서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역순으로 순서대로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국방부 장관 이하 4단계, 5단계 이상의 이 외압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있을 거야. 그 명령을 받아서 전달한 사람.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입을 여느냐 안 여느냐. 왜냐면 그거는 안 물어봐도 지휘 계통을 뻔히 알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명령도 내렸을 거고 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위치에 있는지는 뻔히 알아요. 근데 그 사람 없이 국방장관이 직접 했다?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,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내부 간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증언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자칫하면 이게 그냥 해병대장 하나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국방부 안에 있는 이른바 이종석 라인, 김태효 라인들 전체가 다 뒤집어야 돼. 한꺼번에 날아갈 수도 있는 사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. 결국은 그렇게 하자고 일부러 박대령이 이 문제를 현재 군검찰이 아닌 민간검찰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에다가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각종 해유가 들어오겠죠. 일단은 과실치사로 지금 모든 혐의를 떠안게 된 두 대대장이 어떤 증언을 하느냐. 그리고 그와 관련된 그 군 내부 조사에 검찰이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증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수사에 협조할 거냐,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. 근데 옷 벗을 까고 아니면 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없다는 거야, 그동안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는. 그래서 이거를 결과적으로는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. 민주당이 또 해결해야 되는 국정조사도 부분이 해야 되고. 생기는 부분입니다. 할 수 있으면 특검도 해야 되고. 네, 국정조사 간다고 합니다. 국정조사 할 게 어마어마해요. 뭐 오송 지하차도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많아. 한 2달 동안 한 거 6, 8건을 지금 다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. 잼버리도 해야 되고. 잼버리도 해야 되고.